그날 밤 저는 이력서를 다시 꺼냈습니다. 부산 약국 채용 공고. 저장해뒀던 그 공고를. 민지 씨가 약사잖아요. 당연히 민지 씨가 어머니 모셔야죠. 아주버님 목소리가 아직도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그냥 미소만 지었어요. 그리고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습니다. 제 이름은 강민지입니다. 올해 40이에요. 인천에 있는 동네 약국에서 7년째 일하고 있습니다. 남편 정우와는 결혼한 지 13년 됐고요. 딸 하나, 아들 하나 키우고 있어요. 평범한 가정주부이자 직장인이죠. 시어머니는 올해 72이세요. 당뇨가 좀 있으시긴 한데 건강하신 편이에요. 혼자 사세요. 아버님이 3년 전에 돌아가신 후로요. 인천 구월동에 있는 아파트에서요. 저희 집에서 차로 20분 거리예요. 저희는 3남매예요. 아주버님이 서울에서 무역회사 다니시고요. 형님, 그러니까 아주버님 댁은 전업주부세요. 애들 둘 키우시면서요. 구리, 다리, 애들 둘 키우시면서요. 시동생은 인천에서 헬스장 운영해요. 올케는 그 헬스장에서 필라테스 강사로 일하고요. 저희 남편 정우는 가운데예요. 건축 설계 회사 다녀요. 제일 조용하고 말이 없는 스타일이에요. 형님 동생 사이에서 늘 눈치 보면서 자랐대요. 시댁 식구들은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요. 보통 셋째 일요일이에요. 시어머니 댁에서요. 저는 늘 음식 준비하러 아침 일찍 가요. 형님은 애들 데리고 11시쯤 모시고요. 올케는 수업 있다고 늦게 와요. 그날도 똑같았어요. 5월 셋째 일요일이었어요. 저는 아침 8시에 시어머니 댁에 갔습니다. 장을 봐서 갈비찜 재료를 챙겨갔어요. 시어머니 좋아하시는 메뉴거든요.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어머, 민지 왔어? 또 장봐 왔니? 네, 오늘 갈비찜 해드릴게요. 고생이 많아. 맨날 네가 하니까 미안하네. 괜찮아요. 제가 좋아서 하는 거예요.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에요. 정말이에요. 저한테 뭐라고 하신 적 없으세요. 늘 고맙다고만 하시죠. 그게 오히려 더 미안하게 만들어요. 11시쯤 되니까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어요. 아주버님 댁 식구들이 먼저 왔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와, 민지 씨 벌써 와 있었네요? 형님 목소리예요. 늘 밝으세요. 근데 주방은 한 번도 안 들어오세요. 애들아, 할머니 인사드려. 조카들이 시어머니께 인사했어요. 그리고 바로 거실로 뛰어갔죠. 스위치, 게임하러요. 정우가 저를 도와줬어요. 상 차리는 거요. 말은 없어도 묵묵히 해요. 이런 게 고마워요. 시동생 부부는 12시 넘어서 왔어요. 올케 수업이 늦게 끝났대요. 어머니, 늦어서 죄송해요. 수업이 좀 길어졌어요. 괜찮아. 배고프지? 민지가 갈비찜 했어. 와, 민지 언니 손맛은 진짜 최고예요. 올케는 늘 이래요. 칭찬은 잘하는데 도와준 적은 없어요. 식사는 화기애애했어요. 조카들 얘기, 시동생 헬스장 얘기, 아주버님 회사 얘기, 평범한 가족 모임이었죠. 식사 후에 과일 깎아서 내왔어요. 커피도 타서요. 형님은 소파에 앉아 계시고 올케는 핸드폰 보고 있었어요. 저는 주방에서 설거지했어요. 민지야, 너 설거지 다 했어. 이리 좀 와봐. 시어머니가 부르셨어요. 거실로 갔더니 다들 모여 앉아 있었어요. 뭔가 진지한 분위기였어요. 앉아. 정우 옆에 앉았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엄마가 오늘 너희들한테 할 얘기가 있어서 모였어. 갑자기 공기가 무거워졌어요. 뭔데요, 어머니? 아주버님이 물으셨어요. 엄마 이제 나이도 있고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아서 혼자 사는 게 좀 힘들어. 제 심장이 빨리 뛰기 시작했어요. 당뇨 관리도 제대로 안 되고 병원도 혼자 다니기 힘들고 시어머니는 계속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너희들 의견을 듣고 싶어서. 침묵이 흘렀어요. 아무도 말이 없었어요. 아주버님이 먼저 입을 여셨어요. 어머니, 저희야 모시고 싶은데요. 근데 아시잖아요. 저희는 서울이고 애들 학교도 있고. 알아. 너희한테 부탁하는 거 아니야. 그럼 누구한테요? 제 가슴이 더 빨리 뛰었어요. 시동생이 말했어요. 저희도 헬스장 일이 바쁘고 수업 스케줄이 빡빡해서요. 낮에 집에 아무도 없어요. 그것도 알아. 그럼요? 그럼 누구요? 시어머니가 저를 봤어요. 민지야, 제 이름을 부르셨어요. 네, 어머니. 너 약국일 시간이 어떻게 돼? 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요. 야근은 없고? 네, 기본적으로는요. 아주버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럼 민지 씨가 제일 낫지 않아요? 시간도 규칙적이고. 뭐라고요? 형님도 거들었어요. 맞아요. 게다가 민지 씨는 약사잖아요. 어머님 당뇨 관리도 잘할 수 있고 병원 일도 잘 아시고 옳게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 약국도 인천이잖아요. 어머님 댁이랑 가까우시고. 다들 제 쪽을 봤어요. 정우는 아무 말이 없었어요. 고개만 숙이고 있었어요. 아주버님이 정리하듯 말씀하셨어요. 그럼 이렇게 하는 게 어떨까요? 민지 씨가 평일에 어머니 챙겨드리고 주말에는 우리가 돌아가면서 오고. 그게 제일 합리적인 것 같은데요. 형님이 동의했어요. 시동생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형님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민지 누나가 제일 여건이 좋으시니까. 여건이 좋다고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잡으셨어요. 민지야, 미안한데 좀 도와줄 수 있겠니? 저는 시어머니 얼굴을 봤어요. 주름진 얼굴, 미안해하는 눈빛, 그리고 주변을 둘러봤어요. 아주버님은 당연하다는 표정, 형님은 미소 짓고 계시고, 시동생 부부는 안심한 얼굴이에요. 정우만 고개를 들지 못하고 있었어요. 제 입에서 말이 나왔어요. 네, 어머니. 제가 할 수 있는 만큼 도와드릴게요. 시어머니가 제 손을 꽉 쥐셨어요. 고맙다, 민지야. 정말 고맙다. 아주버님이 밝게 말씀하셨어요. 그럼 그렇게 결정. 우리도 주말에 꼭 올게요, 어머니. 형님도 웃으며 말했어요. 민지 씨, 정말 감사해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도와줄게요. 옳게도 한마디 했어요. 언니, 힘드시면 언제든 말씀하세요. 다들 웃고 있었어요. 저만 빼고요. 집에 돌아오는 차 아니었어요. 정우가 운전하고 저는 조수석에 앉아 있었어요. 미안해. 정우가 작게 말했어요. 뭐가? 내가 아무 말도 못해서. 괜찮아. 전 창밖을 봤어요. 어차피 내가 해야 할 일이었잖아. 그래도 됐어. 피곤해. 더 이상 대화는 없었어요. 그날 밤 잠이 안 왔어요. 천장만 바라봤어요. 나는 약사니까, 시간이 규칙적이니까, 인천에 있으니까, 여건이 좋으니까. 다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런데요, 아주버님도 휴가 내실 수 있잖아요. 형님은 전업주부시잖아요. 시동생은 자기 사업이니까 시간 조절되잖아요. 왜 저예요? 약사면 당연히 환자 케어 잘하나요? 시간 규칙적이면 당연히 시간 있나요? 같은 인천이면 당연히 매일 가야 하나요? 잠이 안 왔어요. 새벽 2시쯤 일어나서 노트북을 켰어요. 부산 약국 채용 공고. 일주일 전에 봤던 거예요. 월급도 지금보다 20% 높았어요. 숙소 지원도 해준대요. 저는 그 공고를 계속 봤어요.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정우는 출근했고 애들은 학교 갔어요. 저는 약국에 출근했어요. 평소처럼요. 점심시간에 약사회 동기한테 전화했어요. 수진아, 나 강민지야. 민지야. 오랜만이다. 무슨 일이야? 너 부산 쪽 약국 채용 정보 알아? 응? 너 왜? 부산 가려고? 응, 좀 알아보고 있어. 진짜? 무슨 일 있어?
다 얘기했어요. 어제 일을요. 수진이는 한참 듣더니 말했어요. 민지야, 네가 원하는 거 해. 인생은 짧아.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부산 그 약국, 내가 아는 선배가 운영하는 곳이야. 연결해 줄까? 응, 부탁해.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는 이미 시어머니 케어를 시작했어요. 아침 출근 전에 들러서 혈당 재드리고 약 챙겨드리고 점심시간에 전화해서 식사하셨는지 확인하고 퇴근 후에 들러서 저녁 챙겨드리고 하루 이틀은 할만했어요. 일주일 되니까 피곤했어요. 2주 되니까 숨이 막혔어요. 제 시간이 없었어요. 애들 신경 쓸 시간도, 집안일 할 시간도, 제 자신을 돌볼 시간도, 정우는 미안해 하면서도 도와주지 않았어요. 자기 일 바쁘다고요. 주말이 됐어요. 아주버님 댁이 오신다고 했어요. 근데 토요일 아침에 전화 왔어요. 민지 씨, 미안한데 애 축구 시합이 있어서 못 갈 것 같아요. 다음 주에 갈게요. 형님이었어요. 시동생한테 물어봤어요. 오빠, 이번 주 어머니 댁 안 가요? 아, 누나, 미안. 이번 주 헬스장 행사 있어서 못 갈 것 같아. 다음 주에 갈게. 다음 주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주도요. 한 달이 지났어요. 주말에 오겠다던 사람들 아무도 안 왔어요. 저만 매일 갔어요. 부산 약국에서 연락이 왔어요. 강민지 약사님, 면접 보러 오실 수 있으세요? 네, 가능합니다. 저는 연차를 냈어요. 그리고 부산에 갔어요. 약국은 좋았어요. 원장님도 좋으셨어요. 조건도 좋았어요. 언제부터 시작 가능하세요? 한 달 후에 가능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다음 달 1일자로 계약서 보내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부산에서 인천으로 돌아오는 기차 안이었어요. 제 핸드폰이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여보세요, 어머니. 민지야, 어디야? 아, 오늘 휴가 내서 친구 만나고 있어요. 그래, 오늘 저녁은 어떡하지? 어머니, 오늘은 제가 못 갈 것 같아요. 정우한테 부탁하세요. 정우는 회식 있다고 했는데, 그럼 아주버님이나 시동생한테 연락해 보세요. 그래, 알았어. 조심히 다녀와. 전화를 끊었어요. 가슴이 답답했어요. 집에 도착했어요. 정우가 있었어요. 어디 갔다 와? 응, 친구 만났어. 어머니한테 전화 왔던데. 오늘 저녁 못 챙겨준다고 했지? 응, 누나가 화나셨어. 정우 말이에요. 전화했나 봐요. 왜 미리 말 안 했어. 어머니 혼자 계시는데. 민지야, 요즘 너무하는 거 아니야? 어머니가 얼마나 섭섭해 하시는데. 제가 웃었어요. 내가 너무 한다고? 응,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이러면 안 되지. 책임지겠다고. 내가 언제? 그때 가족 모임 때 나는 도와드리겠다고 했어. 책임지겠다고 안 했어. 정우가 당황했어요. 그거 아니야? 아니지. 도와드리는 거랑 책임지는 거랑 완전 달라. 민지야. 그리고 주말에 오겠다던 사람들은 한 달 동안 아무도 안 왔어. 나만 매일 갔어. 그건 다들 바쁘니까. 나는 안 바빠? 나는 일 안 해? 나는 애들 없어? 나는 시간 남아? 목소리가 커졌어요. 정우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나 부산으로 이직해. 뭐? 다음 달부터 부산 약국에서 일해. 갑자기 무슨 소리야? 결정했어. 이미 계약했어. 민지야, 우리 애들은? 나는? 어머니는? 애들은 네가 돌봐. 너는 네가 알아서 해. 어머니는 아주버님이랑 시동생이 돌보겠지. 원래 자식들 책임이니까. 미쳤어? 갑자기 왜 이래? 미친 거 아니야. 정신 차린 거야. 제 눈에서 눈물이 났어요. 나 13년 동안 착하게 살았어. 시댁일 도맡아서 했어. 명절 준비, 제사 준비, 다 내가 했어. 한 번도 싫다고 안 했어. 알아.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고. 미안하면 뭐해. 달라지는 거 없잖아. 너희들은 나한테 더 많이 요구만 하잖아. 정우가 제 손을 잡으려고 했어요. 전 뿌리쳤어요. 이번엔 안 돼. 나도 내 인생 살고 싶어. 그날 밤 정우는 소파에서 잤어요. 다음 날 아침 시어머니한테서 전화가 왔어요. 민지야, 정우한테 들었어. 부산 간다고? 네, 어머니. 왜 갑자기 무슨 일 있어? 더 좋은 조건이어서요. 그래도 어머니는 어떡하고? 숨을 깊이 들이쉬었어요. 어머니, 죄송하지만 저는 며느리이지 딸이 아니에요. 어머니를 돌보는 건 아들들 책임이에요. 며느리가 당연히 해야 할 일이 아니라고요. 민지야, 아주버님도 계시고 정우도 있고 시동생도 있잖아요. 세 분이 나눠서 하시면 돼요. 그렇게 말하니까 서운하네. 저도 서운했어요. 어머니, 한 달 동안 저만 왔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약속 안 지켰잖아요. 시어머니는 한참 아무 말씀이 없으셨어요. 알겠다. 네 맘이 그렇다면 어쩔 수 없지. 죄송해요, 어머니. 건강하세요. 전화를 끊었어요. 일주일 후였어요. 정우 형님한테 전화가 왔어요. 민지 씨, 나 형님이에요. 네, 형님. 민지 씨, 이번 일은 좀 심한 거 아니에요? 어머니 혼자 두고 부산 간다고? 형님은 서울 계시잖아요. 그건 우리 사정이 있으니까. 저도 제 사정이 있어요. 에휴, 민지 씨. 가족이 이래서야 쓰겠어요? 가족이라면 형님도 와야죠. 왜 저만 가족이에요? 우리는 애들 학교도 있고, 저도 애들 있어요. 그리고 저도 일 있어요. 그래도 민지 씨가 제일 가까이 있잖아요. 가깝다고 제가 다 해야 해요? 형님이 한숨을 쉬었어요. 민지 씨, 원래 이런 사람 아니었는데 요즘 왜 이래요? 요즘이 진짜 저예요, 형님. 전화를 끊었어요. 또 일주일이 지났어요. 시동생한테 전화가 왔어요. 누나, 나 현우야. 응. 무슨 일이야? 누나, 진짜 부산 가는 거야? 응. 어머니는 오빠가 모셔. 나는 헬스장 일이 바쁜데 나도 일 바빠. 누나는 약사니까 어머니 케어하기 편하잖아. 약사라고 24시간 일 안 하는 거 아니야. 그리고 약사라고 노인 케어 전문가 아니야. 그래도 오빠도 아들이잖아. 어머니 아들. 책임 있잖아. 형이랑 같이 하면 되지. 왜 나만. 그럼 형한테 말해. 나는 며느리니까 빠질게. 누나, 전화를 끊었어요. 이사 준비를 시작했어요. 애들한테 말했어요. 엄마가 당분간 부산에서 일하게 됐어. 엄마 안 보는 거야? 딸아이가 물었어요. 주말에는 올게. 그리고 방학 때는 부산으로 놀러와. 싫어. 엄마랑 같이 살고 싶어. 미안해. 서연아. 엄마도 일해야 돼. 아들이 물었어요. 그럼 우리 밥은? 아빠가 해주실 거야. 아빠 요리 못하는데. 그럼 아빠가 배우셔야지. 정우는 계속 설득했어요. 민지야, 다시 생각해봐. 우리 가족은 어떡하고? 당신이 돌봐. 나도 일 바빠. 나도 바빠. 그래도 뭐, 내가 참으면 돼. 내가 희생하면 돼. 그런 게 아니라, 그런 거 맞아. 당신은 늘 그랬어. 나한테만 희생 요구했어. 정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부산으로 떠나는 날이었어요. 애들을 꼭 안아줬어요. 엄마 금방 올게. 전화 자주 할게. 엄마, 울지 마. 엄마는 멀리 가는 거 아니야. 부산이야. 정우가 짐을 차에 실어줬어요. 조심히 가. 응. 주말에 올 거지? 처음 몇 주는 힘들 것 같아. 적응해야 되니까. 애들 잘 부탁해. 알았어. 부산행 기차를 탔어요. 창밖을 봤어요. 인천이 점점 멀어졌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정우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또 울렸어요. 시어머니였어요. 받지 않았어요. 문자가 왔어요. 형님,
민지 씨, 어머니가 많이 서운해 하세요. 읽고 지웠어요. 시동생, 누나, 생각 좀 해봐요. 이것도 지웠어요. 정우, 여보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이것도요. 부산에 도착했어요. 새로운 삶이었어요. 약국 일은 좋았어요. 동료들도 좋았고, 원장님도 배려해 주셨어요. 숙소는 작았지만 제 공간이었어요. 제가 하고 싶은 대로 할 수 있는 곳이요. 퇴근하고 집에 오면 아무도 없었어요. 설거지할 것도, 빨래할 것도, 챙겨야 할 것도 없었어요. 처음에는 이상했어요. 너무 조용해서요. 그런데 점점 좋아졌어요. 이 평화가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정우한테 전화가 왔어요. 여보, 애들이 보고 싶대. 나도 보고 싶어. 주말에 갈게. 진짜? 응. 어머니도 보고 가려? 여보, 어머니는 아들들이 돌보라고 해. 형님이랑 현우가 돌아가면서 가기로 했대. 잘 됐네. 근데 어머니가 계속 민지 얘기하셔. 보고 싶으시대. 나중에 인사드릴게. 그래. 2주가 지났어요. 정우한테서 또 전화가 왔어요. 목소리가 급했어요. 여보, 어머니가 쓰러지셨어. 뭐? 혈당이 너무 올라가서 응급실 가셨어. 가슴이 철렁했어요. 많이 안 좋으세요. 지금은 안정됐는데 입원하셨어. 형님이랑 시동생은? 형님은 내일 오신대. 현우는 지금 와 있어. 여보, 너도 좀. 나는 부산이야. 그래도 당신들이 돌봐. 나는 며느리야. 민지야. 전화를 끊었어요. 근데 마음이 불편했어요. 시어머니는 좋으신 분이에요. 진짜로요. 이번 일도 시어머니 잘못은 아니에요. 아들들이 문제죠. 고민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병원에 전화했어요. 안녕하세요. 입원하신 김영숙 환자. 상태 좀 여쭤보려고요. 보호자이세요? 네. 며느리입니다. 아, 네. 환자분은 현재 안정적이세요. 혈당 관리 잘하시면 퇴원 가능하세요. 혈당이 왜 올라갔나요?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 하시더라고요. 약도 제때 안 드셨고요. 보호자분이 옆에서 잘 챙겨주셔야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전화를 끊었어요. 식사를 제대로 안 하셨다고요? 약도 제때 안 드셨다고요? 왜요? 아들들이 안 챙겼나요? 화가 났어요. 정우한테 전화했어요. 어머니, 왜 식사 제대로 안 하셨어? 그게 형님이 매일은 못 오시고, 시동생은? 현우도 헬스장 일 때문에 매일은 못 가고, 그럼 당신은? 나는 회사 일이 다들 바쁘네. 미안해. 나만 안 바빠? 그게 아니라 난 이제 안 해. 어머니 케어는 아들들이 알아서 해. 여보, 전화를 끊었어요. 그날 밤 정우한테 문자가 왔어요. 형님이 전문 간병인 알아보신대. 비용은 삼형제가 나눠낸대. 잘 됐네. 그렇게 하라고 해. 형님이 한 달에 380만 원이래. 120만 원씩 나누자고 하셨어. 알았어. 우리 목 보낼게. 고마워. 뭐가 고마워. 당연한 거지. 한 달이 지났어요. 시어머니는 퇴원하셨대요. 간병인 분이 와 계신데요. 정우가 말했어요. 어머니가 많이 외로워하셔. 간병인 분 계시잖아. 그래도 가족이랑은 다르지. 주말에 자주 찾아봬요. 형님이랑 현우랑 돌아가면서 가기로 했어. 잘하고 있네. 어머니가 민지 보고 싶으시대. 나중에 명절 때 인사드릴게. 정우는 한숨을 쉬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부산 생활이 완전히 자리 잡았어요. 주말에 인천에 가서 애들 보고 일요일 저녁에 다시 부산으로 왔어요. 정우는 점점 집안일을 배워갔어요. 요리도 하고, 빨래도 하고, 애들도 적응했어요. 영상통화로 매일 얘기했어요. 시어머니께는 한 달에 한 번 전화드렸어요. 어머니, 저 민지예요. 민지야. 잘 지내니? 네, 잘 지내요. 어머니는요? 응, 간병인 아주머니가 잘 챙겨주셔. 다행이에요. 그래,
부산 생활은 어때? 좋아요, 어머니. 그래, 네가 좋으면 됐지. 목소리가 쓸쓸했어요. 어머니, 죄송해요. 괜찮아. 엄마가 너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어머니는 아무 잘못 없으세요. 그래도 미안하다. 명절 때 뵐게요, 어머니. 응, 그래. 조심히 다녀. 전화를 끊고 나서 눈물이 났어요. 시어머니는 정말 좋으신 분이에요. 근데 저는 더 이상 희생할 수 없었어요. 어느 날 정우가 부산으로 내려왔어요. 민지야, 우리 다시 같이 살 수 없을까? 어떻게? 내가 부산으로 이직할까봐 알아보고 있어. 깜짝 놀랐어요. 진짜? 응, 가족이 떨어져 사는 게 싫어. 애들도 엄마 보고 싶어 하고, 회사는 다시 찾으면 되지. 가족이 더 중요해. 그 말이 고마웠어요. 어머니는 형님이랑 현우가 번갈아 가면서 주말마다 가기로 했어. 간병인 분도 계시고, 평일에는 내가 전화 자주 드리고, 민지야, 미안해. 진작 이렇게 했어야 했는데. 정우가 제 손을 잡았어요. 나 너무 나쁜 남편이었지. 너한테만 다 떠넘기고. 알면 됐어. 앞으로는 같이 할게. 나도 책임질게. 그리고 나 눈물이 났어요. 고마워. 사랑해. 민지야. 지금은 6개월이 지났어요. 정우도 부산으로 왔어요. 애들도 전학 왔고요. 시어머니는 한 달에 한 번 저희가 인천에 올라가서 뵈어요. 가족들 다 같이요. 아주버님이랑 시동생도 규칙적으로 찾아뵙고 있어요. 간병인 비용은 삼형제가 계속 나눠내고 있고요. 전보다 훨씬 공평해졌어요.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어요. 민지야, 네 덕분에 엄마가 정신 차렸어. 아들들한테 너무 의존하려고 했나 봐. 아니에요, 어머니. 아니야. 맞아. 그리고 며느리한테 너무 많은 걸 바랐어. 미안해. 괜찮아요, 어머니. 넌 좋은 며느리야. 아니, 좋은 사람이야. 그 말이 위로가 됐어요. 당신의 시간은 소중합니다. 당신의 노력도, 당신의 감정도 모두 존중받아야 해요. 며느리라는 이유로, 여자라는 이유로, 시간이 있다는 이유로 모든 걸 떠맡을 필요 없어요. 가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을 강요받을 필요도 없고요. 당신도 당신의 인생을 살 권리가 있어요. 그걸 지키는 게 이기적인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저는 이제 알아요. 아니요. 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얼마나 중요한지, 내 경계선을 지키는 게 얼마나 소중한지, 그리고 진짜 가족이라면 이해해 줄 거라는 걸요. 당신도 용기 내세요. 당신의 삶을 지키세요.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으니까요.